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현입니다. 월간 팩트체크 설명을 지난달부터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일단 교과 전형의 학종화 내지는 이제 학생부 위주 전형, 학생부 중심 전형에서 내신이 어떻게 반영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설명에는 일단 뭐 제목에서 아실 수 있는 것처럼 이제 뭐 각가지 입시와 관련해서 이제 썰이라고 그러죠. 학생들 좀 썰이 돌아다니는데 그 썰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이제 검증을 해보고 그거 관련된 또 약간 파생되는 부가적인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는 걸 목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제가 준비된 자료를 한 30분 정도 설명을 드릴 것 같고요. 이제 그거 관련된 질문들 그때그때 채팅창이나 아니면 뭐 DM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적절한 때에 답변을 드리는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늦게 오신 분들이 계셔서 제가 입장을 시켜드리고요. 잠시만요. 네, 일단 뭐 오늘 밴드를 통해서 거의 다 들어오셨을 것 같고, 뭐 이제 좀 다른 루트로 들어오실 수도 있는데 저에 대한 간략한 소개입니다. 저의 간단한 학력상, 사회 관련 이력, 학원 관련 경력이고요. 저는 이제 흔히 말하는 입시 컨설팅, 주로 중3부터 이제 고3들 정도까지, 뭐 이제 N수생도 있고 중2도 있습니다. 물론 그 아래로. 그 정도의 이제 입시 컨설팅, 그 다음에 면접, 자기소개서, 이런 것들을 담당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다양한 설명회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는 이제 그 한 시간, 그 중에 한 가지 종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어떤 설명회 하고 있는지는 뒤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목차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요 질문들에 대한 답으로 좀 구성을 했고요. 일단은 그 오늘 주로 말씀드릴 내용 요겁니다. 일단 이게 이제 얼마 전에 공지가 이제 공유가 되었었는데 그 학생부 유치원 평가 가이드북, 그러니까 대학이 학생부 유치 전형에서 어떻게 평가를 하는가에 대한 그것이 발표가 났습니다. 특히 그중에 학업 역량, 뭐 쉽게 말하면 이제 저희가 내신을 포함하는 무엇이죠? 어쨌든 학업적인 역량을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나와서 물론 이걸 이제 발표한 대학교는 뭐 광운대, 경기대, 덕성여대, 숭실대, 아주대로 흔히들 이제 선호되는 스카이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이 일단 대학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서류 평가에 있어서도 학생부 위주를 어떻게 보는지를 아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서영고 위주 설명인 진행을 하고 있고 거기에다 이 내용 그다음에 그 또 연세대 등 사립대학교 6개가 또 발표한 작년의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과 좀 믹스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크게 아마 문자 받아보신 분들은 이렇게 5가지 주제가 나갔을 텐데요. 과목 선택이 내신보다 중요하냐? 소리가 안 들리세요. 소리가 안 들리시는 거는 아마 다른 분들은 괜찮으신 것 같고, 이어폰을 꽂으시거나 아니면 이제 그 수신기 측의 볼륨을 높여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안 들리시죠? 네, 제가 아마 지금도 그렇고 항상 하던 대로 하다 보면 2가지 대체로 문제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거 해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5가지 주제 나갔는데, 이게 뭐 제가 요거대로 딱딱딱 말씀을 드린다기보다는 앞서 보셨던 요 자료를 좀 설명을 드리고, 다시 이 질문으로 돌아와서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주요 대학에서 대학이 이 학생부 유주 전형, 학생부 유주 전형은 또 뭐냐? 그랬을 때 저희가 크게 이제 제가 채팅창을 좀 활용할게요. 정시와 수시가 있죠. 그리고 이 수시 중에서는 크게 봤을 때 아주 크게 봤을 때 3개가 있습니다. 학생 수시에는 그 학생부 유주 전형이 있고요. 네, 특기자 전형이 있고요. 지금은 거의 다 사라졌죠. 그다음에 논술 전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이제 왜 그 교육부에서 뭐 입시 전형 너무 다양하고 어렵다 그러면 보통 이거 4가지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이렇게 4개. 정시, 학생부 위주 전형, 특기자 전형, 논술 전형. 정시라는 건 이 수능 위주 전형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말하는 학생부 위주 전형 혹은 학생부 중심 전형이라는 게 여기서 해당하는 요 용어입니다. 그리고 이 학생부 위주 전형에는 다시 채팅방 위주 혹은 중심 전형에는 뭐가 있다?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자료 자체가 이거 뭐 그 구글이나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바로 이제 이 원본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2015 교육과정, 개정교육과정과 그다음에 여기 요게 아마 중심 될 것 같은데 대학별 선택형 교육과정 중심의 학업 영역 평가 기준 소위 말해서 이제 선택 과목들이나 이런 과목들을 내신을 어떻게 볼 거냐 해서 그런 얘기들
그다음 뭐 이제 인식조사, 학업 영역 준비하게 되어 있는데 아마 저는 오늘 주로 이 2번과 4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은 잘 들리시죠? 아까 그분도 해결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거 어떻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여기 내용을 좀 보면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최근에 실시되어 왔던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요새 고교학점제라 그래서 또 약간 시끌시끌하잖아요. 이 아마 현재 고등학생들은 크게 관련이 없으실 수 있고 과도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후년부터 이제 본격적인 적용이 되는 건데, 이제 그 이쪽에 나와 있는 게 보시는 것처럼 뭐 이제 교육과정 목표 자체가 좀 달라졌죠. 달라져서 이제 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과목 자체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공통 과목, 선택 과목,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이렇게 나눠져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전문 교과로 이제 분리가 된다고 이렇게 좀 내용이 나와 있고요. 좀 이거 좀 구체적으로 가면 이제 공유로 교육과정의 내용은 이제 이런 거였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그 적용이 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공통 과목, 그러니까 이제 흔히 말하는 뭐 국영수 뭐 1학년 들어간 배운 통사, 통과 이런 게 되겠죠. 그런 것들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선택 과목이 뭐 일반 선택으로 가게 되는 뭐 뭐 물원, 화원, 뭐 그다음에 사탕 과목들 이런 상부 과목들, 이쪽에 있는 진로 선택 이런 식으로 이제 체계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는 뭐냐면 뭐 이런 식으로 이수 단위도 나와 있고 뭐 요거는 행정적인 거니까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내신 관련된 거니까 일단 뒤에 것부터 좀 보고 오면 이제 요게 문제겠죠. 그래서 이제 공통 과목들은 이제 여기 보시면 뭐 원점수, 과목별 표준 편차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생기부에 기재가 되는 거고요. 우리가 보통 내신 할 때 얘기하는 게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석차 등급 얘기죠. 그러니까 성취도라는 건 ABCD로 다 나오긴 하긴 하는데 이 석차 등급이 있냐 없냐. 이 석차 등급이라는 거는 1에서부터 9까지 나눠지는 거잖아요. 근데 예를 지금까지 공통 과목이나 일반 선택 과목들은 석차 등급이 나왔었고, 학차 등급이 나왔었고, 그다음에 전문 교과도 나오긴 했었는데, 근데 이제 우리 흔히 얘기하는 여기 뭐 진로 선택 과목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전문 교과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문 교과 2 같은 경우가 있죠. 이런 것들이 석사 등급이 안 나오는. 그리고 그래서 이제 등급이 나오고 안 나오고 하는 과목들이 섞여 있었죠. 그래서 사실 이미 지금도 이제 뭐 학교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만 어 일반고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3학년 1학기나 2학년 2학기는 상대적으로 이 등급이 잘 나오는 과목이 적죠.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그다음에 이제 1, 2학년 저 자사고나 뭐 전사고 특히 전사고가 특히 이제 심각 좀 많이 그런데 전사고 같은 경우는 뭐 거의 3학년 1학기나 2학년 2학기에는 한두 과목만이 석사 등급이 나오고 나머지는 그냥 다 ABCD로 나오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요 이제 이 석사 등급이 9등급으로 나오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제 과목들이 좀 달라지는 거죠. 과목 요 카테고리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뭐 구체적인 과목들을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거죠. 이제 뭐 보통 뭐 공통 과목들, 요 과목들은 다 이제 보통 1학년 때들 배우죠. 1학년 때들 고1 때가 대부분 이제 대부분이 거의 다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이 중에서 이제 선택 과목들, 그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들이 들어갔을 때 이게 등급이 나오느냐 안 나오냐 이제 그런 차이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현재 교육 과정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게 소위 말해서 이제 교육 저기 뭐 22 과정이나 아니면 저 과정으로 바뀐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카메라는 굳이 켜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아마 뭐 오히려 들으시는데 불편함이 있으면 카메라 켜지 말아주시고요. 혹시 뭐 오디오가 안 들리시거나 불편한 게 있으면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기서 얘기한 이제 25년부터 본격 적용되는 여기서는 소위 말해서 이제 소위 말하는 고교학점제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과목 선정에 있어서도 뭐 공통,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이렇게 되어 있었다면 여기는 이제 공통이 있고 일반 선택이 있고 진로 선택이 있는데 하나 더 늘어나서 이제 융합 선택이란 과목이 늘어난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과목의 어떤 성격으로 보게 되면은 뭐 공통 과목은 거의 큰 차이가 없이 그대로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일반 선택, 융합 선택, 진로 선택 이거 융합 선택이라는 게 나와서 이제 아마 약간 그 간학문적인 내지는 과목이 좀 융합되는 형태의 과목이 생기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기존에 이제 특목고 과목과 특성화 과목 나눠져 있었었는데 이제 요거 이제 약간 뭐 학교 간에 약간 뭐 위계화 이제 이런 거 문제가 된다고 했기 때문에 NCS라는 건 이제 소위 말해서 업무 수행 능력을 바탕으로 하는 그런
서브젝트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바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성취도 평가제 같은 경우도 뭐 들으셨겠지만 지금은 사실은 성적이 아무리 나빠도 졸업은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제 공부를 정말 안 하는 학생들 입장에서 안 좋을 수 있는 거는 요 40% 미만 성취도가 떨어질 경우에 이제 미이수가 돼서 이제 마치 대학에서 이 과목이 F를 맞으면 그 과목 이수가 안 되는 것처럼 그런 형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재이수해야 되고 뭐 이제 생각할 경우에는 이제 졸업에 지장을 줄 수도 있다. 졸업을 늦어질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일단 아는 뭐 내신 절대 평가가 되느냐 안 되느냐 말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제 일단 공통 과목과 이제 여기서 이제 네, 여전히 공통 과목들은 A, B, C, D 현재 그 석차 등급, 그러니까 9등급까지 병기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향후에 여기서는 일반 선택이 지금은 석차 등급 병기가 됐었잖아요. 근데 그게 일반 선택 과목이 그냥 이 성취도 평가로 바뀌는, 그러니까 석차 등급 병기가 안 되는 식으로. 그러니까 절대 평가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제 앞으로는 상대적으로 이제 1부터 9등급까지 나오는 과목 수는 어차피 줄어들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거죠. 지금은 이제 23년, 24년은 약간 일부 이제 과도기적으로 가고 있는 것이고 이제 25년부터는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으로 간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입시로 가게 되면 아마 지금 이제 그러면 고2나 고3 입장에서는 이게 뭐 어, 상관없는 얘기 좀 들리실 수도 있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약간 이 전형을 놓고 봤을 때 좀 달라질 수 있는 게 우선 이제 뭐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요리 둘을 합쳐서 뭐라고 한다? 이제 이제 학생부 중심 전형, 학생부 위주 전형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뭐 얘네들을 이 주요 이제 키워드 봤을 때 이쪽은 자꾸 이미 이제 환산 점수라는 얘기가 나와 있고 뭐 미반영이라든가 정성평가라든가 이런 키워드 좀 잡혀요. 전형 요소들을 보면. 그다음에 이제 그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뭐 이런 약간 이런 그 수량적인 요소보다 양적인 요소보다 이제 이런 약간 추상적인 말들이 좀 많이 보이거든요. 뭐 자기 주도성, 소통 발전 가능성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는데 이걸 이제 끌고 가보면 이제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이 대학의 연합에서 내놓은 자료에서는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는 이제 입학을 해서 어떤 걸 해야 되느냐. 그래서 먼저 나와 있는 게 학생부 위주 전형의 변화가 예상이 된다. 학생부 위주 전형 지금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을 합쳐서 얘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 뭐예요? 학생부 교과 전형 정량 평가 방법이 다양화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은 뭐 그냥 제가 아주 단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뭐 그래서 의대를 학생부 교과 전형 가려면 1.0도 떨어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다음에 뭐 연대를 가려면 의대 말고 그냥 연대를 가려면 뭐 1.345를 맞아야 되고 고대를 가려면 뭐 1.678에 서류도 챙겨야 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냥 그 이제 교과 전형의 그 평가 방법이 다양화될 수밖에 없다. 왜? 1등급부터 9등급까지가 이제 안 나오는 표시가 안 되는 과목이 좀 늘어나는데 지금은 그거를 약간 빼거나 약간 그냥 단순하게 평가를 해버렸으니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비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건 이미 이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는 제가 23년도 이제 그 입학 전형들을 정리해 놓은 자료를 가지고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두 번째 학생부 교과 전형에 정성평가가 도입된다. 이게 지금 휴대폰으로 보시는 분은 작아서 안 보실 수도 있는데 이제 그게 정량평가와 정성평가가 있잖아요. 그러면 자, 제가 지금 채팅창 좀 이용하면 쉽게 말해 정량평가는 이게 계량화해서 숫자로만 거의 평가를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뭐 1.3, 1.4 이렇게 가는 거고 이때는 어떤 일이 이제 벌어져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그 서울 대치 강남권에서 내신 따기 힘든 학교나 아니면 저기 어디 지방에 내신 따기 상대적으로 수월한 학교나 똑같이 볼 확률이 높겠죠. 그러니까 1.3이면 똑같이 1.3이고 똑같이 1.7, 1.7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내신 따기 좋은 곳이 유리하죠. 근데 이제 이렇게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여기 보시면 정성평가를 도입한다는 건 뭐냐면 이건 이제 약간 뭐 주관적 혹은 이제 간주관적 평가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즉 상대 평가를 좀 하겠다는 거죠. 음. 그리고 그 얘기는 뭔가 보정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얘가 내신이 뭐 1.3인데 예를 들어 뭐 소인수 과목이 몇 개나 들었나.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이제 표준 이 학교가 그럼 내신을 따기 어려운 학교인가 쉬운 학교인가. 그래서 이 대표적으로 이제 이게 뭐 딱 정성평가가 이건 아닌데 연대 같은 경우가 이제 Z 점수를 반영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내신 따기 쉬운 학교, 표준 편차 큰 학교의 내신은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이제 내신 따기 어려운 학교에서는 이제 재수점수 올라가 이런 식으로 약간 보정을 좀 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뭐 그냥 경성평가를 뭔가 하는 그러니까 이걸 보정하는 방식이 좀 도입된다는 것이고 교과 전형에서 그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전형 방법을 개선하겠다. 여기서 이 개선 전형 방법 개선한다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블라인드 그 생기부가 도입된 것 중에 그 시초이긴 할 텐데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좀 더 약간 정교하게 보겠다는 얘기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밑에 네 번째가 이제 학업 역량 변별이 악화될 것이다. 그럼 이제 학업 역량이 변별이 상대적으로 악화되면은 네, 아무래도 다른 요소들이 좀 부각이 되겠죠. 그 다른 요소 뭔지는 좀 살펴보기로 하고 그다음에 이건 말씀 굉장히 많이 들으시죠. 이수 과목 선택의 중요도가 증가한다. 그래서 이 서울대가 작년부터 계속 예고를 했었는데 뭐 이수 권장 과목, 뭐 이수 필수 과목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들 그러니까 그거를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가 단순히 내신이 좋고 나쁜 것보다 중요해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요거는 이미 나타나고 있는 변화이기 때문에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정리 좀 하도록 하겠고요. 아마 이제 올해 고3이나 고2들 이미 적용되는 겁니다. 그다음 고교학점제 및 성취평가제 도입 이후 학생 선발에 적합한 전형 이 뭐가 되느냐 이제 이거 고교학점제가 본격 도입되는 거니까 이제 아마 뭐 지금 뭐 고1 중3 여기가 이제 되겠죠. 그러면 학생부 교과 전형에 이제 정량 평가를 하는 것이 있어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과목별 성취도, 성취 비율, 원점수, 평균 등을 고려해서 정량적인 평가 방안을 모색하는 방법이 있고, 그러니까 숫자를 좀 더 약간 그 공식화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에 위에 나와 있는 정성 평가를 도입한다는 거. 그래서 이제 학생부 유지 전형에서 정성 평가적 요소가 된 전형에 적합하다.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선택 과목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을 포함해 정성 평가 적합하다. 그러니까 숫자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이제 그 과목 세특 쪽에 써 있는 글자, 뭐 과목당 것도 500자 적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도 살펴보겠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세특 중요하다고 얘기한 지가 벌써 2, 3년 됐죠. 그게 이제 되는 거고요. 그다음 학생부 종합전형, 선택형 교육과정의 취지를 잘 반영할 수 있는 전형은 학생부 종합전형이다. 뭐 이거는 이구동성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에 수능 요소가 결합된 전형이 생길 수 있다. 뭐 수능 요소가 결합된다는 건 뭐 지금 생각하시는 수능 최저 같은 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능 유지 전형 서류 평가가 된다. 이게 이제 서울대가 올해 도입을 했고 이미 그다음에 고대가 이제 올해 도입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얘기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성량적으로 적합한 전형은 수능 성적과 학생부 교과 성적 및 과목 선택 여부를 활용한 전형일 수 있다. 요 얘기죠. 이렇게 간다라고 대학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게 진로 선택 과목 평가 확대의 필요성. 그래서 학생이 적성과 진로를 고려해 선택한 과목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중요성. 특히 심화 교과등. 그러니까 뭐 기존에는 이제 문자 저희 요즘 나갔지만 그냥 A만 받으면 된다. 라는 식으로 갖고 사실은 B를 받아도 그렇게 감점이 치명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일단 B를 받으면 이제 사실상 힘들어지는 그런 평가 요소를 변화했다는 걸 뒤에서 확인시켜 드릴 거고요. 아마 이제 그 A 안에서도 어떤 A냐를 가지고 조금 나눌 수 있겠죠. 그렇게 될 수 있고 그다음에 대학 적응에 있어서 기초적으로 필요하다고 평가되는 과목이 많다. 뭐 맨날 얘기하는 것처럼 뭐 경제학과라는 데가 미적분을 모른다든지 뭐 이제 이런 것들 그런 얘기들 그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 현황 및 수업 특징 등을 토대로 고교 교육 과정 협성에 대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진로 선택 과목에 있어서 뭐 이제 두 가지겠죠. 얘가 실질적으로 역량을 갖춘 자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뭔가 꼼수를 안 부렸나. 단순히 이제 그 내신을 잘 따기 위해서 혹은 뭐 좀 로드를 줄이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평가해야 된다고 하는 거니까 이게 이제 대학 측에서 얘기하는 선택형 교육 과정이 확대되는 과정에 좀 주의해야 될 점들이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놨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교 입장에서는 선택형 교육 과정에서 슬기로운 고교 생활 꿀팁이 뭐냐? 첫 번째는 수업을 바탕으로 다양한 학업적 노력을 다해라. 그래서 뭐 여기 이제 수업과 수행, 그래서 수업에서 기본적 개념을 형성하고 이를 응용할 수 있는 학업 역량을 강화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역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토론, 발표, 교과별 프로젝트, 수업 참여로 배우를 확장하다. 독서 수행 활동을 통해 나의 학업 연수를 힘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작년부터 결국 수행 평가가 핵심이다. 수행 평가를 잘해야 된다. 발표나 보고서는 유효하다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과목 선택. 여기 보는 거죠. 지원학과 또는 계열에 적합한 과목을 선택해라. 그래서 이제 이거 계속들 질문들 하시고 뭐 계속 고민들 하시는데 그러니까 뭐 우리 학교는 저 지금 고3들 설명 상담하면 그런 경우 많이 있거든요. 물리가 내신이 안 나올 것을 안 택했어요. 그럼 이제 공대 가는 데 굉장히 부담스러워지는 거죠. 주요 대학에서는 그런 일들이 좀 벌어질 수 있으니까 피해 가서 이제 더 이상 피해 갈 수가 없다라는 거.
이제 이거를 기존에 이제 교과 전형 가는 거 상관없다고 했었는데 교과 전형도 그러긴 힘들어진다는 거죠. 다음 세 번째, 탐구 활동. 나의 관심사와 수준에 맞는 분야 또는 지원 희망 전공과 관련된 분야 주제에 대한 탐구 활동을 해봐라. 그래서 내가 선정한 주제에 대한 탐구 활동 집중해보자. 이게 소위 말하는 발표 보고서입니다. 예전에 이 논문이라고 얘기했었던 거. 그 활동은 여전히 유효한 거고요. 협력, 친구들과의 협력을 통한 학업체 역량을 기르자. 그래서 이제 약간 협력적 학습, 뭐 스터디, 그룹, 뭐 이런 것들이 돌아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활동 결과, 교과별 성취 수준을 확인하고 확보하자. 그래서 이게 뭐 기존에 이제 구등급 내신 때에서도 그 말씀 항상 드리는데 이게 한동안은 이제 너무 활동 위주로 가다 보니까 이제 좀 내신을 생기는 식으로 얘기했었는데 오히려 요새는 또 너무 뭐 생기부가 없어진다 줄어든다는 식으로만 얘기 들으시니까 이제 내신만 하자고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거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그 말씀 항상 드려요. 3대 7의 법칙이 있다. 7대 3의 법칙.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가고 싶은 뭐 예를 들게요. 뭐 연세대학교 뭐 연세대학교 뭐 예를 들면은 어디로 할까요? 연세대학교 무슨 과를 가고 싶다. 근데 거기에서 우리 학교에서 보통 내신이 학생부 종합인 경우에 뭐 1.58 정도가 가더라. 그러면 이제 이게 항상 발생하는 문제는 뭐냐면 대략 제가 상담을 해보면 상담으로 오는 학생들의 30% 정도는 자기가 가고 싶은 학교 라인의 내신을 갖고 있어요. 70%는 거기에 내신이 모자라요. 부족해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이 뭐라고 하냐. 그러니까 일단 내신부터 맞춰야 돼요. 내신이 제일 중요해요. 얘기하는 것보다 그 70% 학생들이 해당되는 것이고 나머지 30% 학생들에게 뭐예요? 거의 내신을 일대 경쟁이 일단 갖춰졌으니까 다른 걸로 경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대부분의 70%의 학생들이 일단 필요한 최소한의 내신을 갖고 있지 못하다 숫자를 그래서 이제 어쨌든 숫자를 확보해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선생님들께서. 그다음에 이제 진로를 탐색하는 활동에 시간을 투자해라. 그래서 진학과 관련된 선택과 집중의 결정 시기를 빨리 갖자. 그래서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 그럼 전공 적합성이나 계열 적합성 자꾸 따지시는데, 저는 뭐 계열 적합성을 정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전공 적합성을 정하면 훨씬 편해요. 왜냐하면 전공이 계열의 하위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전공 적합성이 있는 생기부는 계열 적합성이 있죠. 근데 계열 적합성이 있는 생기부는 전공 적합성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이제 인기 대학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정하시는 게 좋고, 저는 가능하면, 사실 뭐 고등학교 갈 때 정하면 좋을 것 같고, 어떤 그 바운다리는 근데 이제 구체적인 범위는 이제 1학년 뭐 여름방학 정도까지는 정해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과목 선택, 필요한 과목, 듣고 싶은 과목을 선택해 이수하고 각종 매체를 활용하자. 아마 이제 지금도 1학년 말에 과목들 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학년 때는 여기 정해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경험 쌓아 올리기, 학교 안에서 여러 체험과 경험들 방향 모색해라. 특히 동아리, 진로, 자율, 모둠 활동, 교과 활동을 하면서 해라. 그래서 이제 요새 자꾸 무슨 비교과가 줄어들었다. 근데 보통 비교과로 얘기할 때 창체를 말씀하시잖아요. 자율 동아리 봉사실록. 근데 이게 비교과가 맞나요? 어, 왜냐하면 요새 동아리도 다 학술적인 내용 활동하고 자율활동도 진로와 관련된 뭐 하고 뭐 자율도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이 창체 쪽이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좀 뭔가를 적을 수 있는 제약이 형식의 제한이 적기 때문에 창체는 여전히 신기셔야 하고요. 여전히 500, 500, 700 들어갑니다. 네, 1700장 들어가기 때문에 매 학년마다 무시할 수 없는 분량이다. 챙기시면 좋겠고 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 진로가 정해졌다면 진로 과목을 깊게 파고들어 학습하자. 그다음 상담, 부지런히 진로 상담을 받으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자. 네. 근데 이제 선생님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있죠. 그래서 이 교과가 좀 풀렸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오늘 우리가 주로 보고 있는 자료를 만든 곳이 아니라 연세대학교 등 여기 밑에 나와 있네요. 건국대, 경희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 공동연구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부 평가 요소를 이렇게 하겠대요. 학업 역량, 공동체 역량, 진로 역량인데 아니, 오늘은 저희가 주로 이제 이 학업 역량에 대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요 얘기들을 이제 어떻게 평가하는지 보실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평가를 하겠대요. 학업 역량 체크리스트. 오늘 이제 요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가지고 왔는데, 여기 이제 이것 때문에 각가지 썰이 나오고 또 루머까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보시면, 자, 학업 성취도예요. 교과목의 성차 등급 또는 원점수를 활용해 산정한 학업 능력 지표, 교과목 이수 현황 등과 함께 수업 득점 및 능력 등을 기반으로 발전 정을 평가한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셀프 체크도 가능하겠죠. 학생들 입장에서는. 자, 그럼 전반적인 학기별, 학년별 성적은 고르게 유지되고 있는가? 이게 근데 이 전제가 뭐냐면 어쨌든 좋아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나는 꾸준히 333이에요.
그럼 이제 뭐 예를 들어 이게 뭐 543인, 뭐 345인 것보다 낫겠지만 당연히 뭐 2인 걸 못하겠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거는 어쨌든 숫자는 좋아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 두 번째, 이 말씀 되게 많이 듣죠. 한 끼별, 학년별 성적은 상승하고 있는가? 당연히 상승하면 좋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543으로 상승하는 것보다는 그냥 2 나오는 게 더 좋은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대학 수학에 필요한 기본 과목 성적은 우수한 편인가?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또 어떤 오해가 생기냐면, 자, 먼저 위에 것부터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 보통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이 내신으로는 지금 생각하시는 학교는 조금 힘든데요. 그러면 근데 우리 애가 성적이 좀 꾸준히 올랐는데 이거는 뭔가 유리한 게 없을까요? 그거는 필요한 성적이 확보됐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지금 가고자 하는 학교가 보통 해당 고등학교에서 2.3에서 2.5가 간다. 그러면 2.3에서 2.5에 들어왔을 때 상승세가 유의미한 거고요. 지금 예를 들어 2.89다. 그러면 의미가 없죠. 어차피. 예, 그 말씀이고요. 다음 밑에 거. 이것도 이제 많이 오해가 뭐냐면 제가 이제 보통 내신이 얼마에 물어봤을 때 뭐 학생들이 그래요. 뭐 전 과목은 얼마고요. 뭐 국영수만 해서는 얼마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내신은 어쨌든 숫자되는 전 과목을 다 얘기를 하는 거죠.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9등급 내신이 나오는 게 여기 이제 국영수 사과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국영수 사회 과학 외의 과목들이 등급화되는 건 사실은 몇 개 없어요, 단위수가. 그러니까 이게 별로 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무슨 어떤 과목 넣고 빼고 이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아마 이 국영수 사과해서 이것과 연관된 선택 과목까지 가게 되면 아니 이걸 어떻게 오해하시냐면 거기서 사회과학은 통사 통감 아니고 예를 들어 뭐 생윤이나 이렇게 이제 정법이나 이렇게 선택한 건 아니라고 하지 그게 아니라 이 계열 과목들은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사실 이것 빼면 별로 없죠. 이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외고 항상 나오는 얘기 나오는 외고가 이제 그 전공어 같은 게 8단이잖아요. 근데 코드 여기 당연히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주요 과목이기 때문에 그걸 뭐 빼고 넣고 하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다음 그의 과목 성적은 유난히 소홀함을 보이는 건 정말 무난한가. 근데 그의 과목이 이제 여기 나온 과목들 외에 다른 과목들이겠죠.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나오는 것처럼 뭐 B나 C가 있다든지 예를 들어서 뭐 C가 있다든지 아니 뭐 그럴 일은 거의 없겠지만 뭐 패스페일에 페일이 있다니 이러면 안 되겠죠. 그 얘기고요. 희망 정보과 관련된 기본 과목은 어느 정도 있어야 하는가. 이제 이수 과목을 보는 거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공대 오는데 뭐 물원부터 피해갔다. 이러면 이제 여기서는 엄청난 감점이 발생하는 거고 희망 정보과 관련해 도전적인 과제나 과목을 이수하기 어떤 노력을 했는가. 이건 이제 전문 교과의 얘기로 간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거는 그 전문 교과가 이제 학교에 이제 개설이 됐느냐 안 되느냐 문제가 있겠지만 개설이 됐는데 피해갔다. 그럼 역시 이것도 감점 사유는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희망 정보과 관련한 과목과 다른 과목의 성적 차이는 어느 정도인가?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뭐 상위권으로 가면 차이가 없지만 이제 이거는 당연히 차이가 없이 다 잘하는 게 좋은 겁니다. 둘 다 잘하는 게 좋은 건데 만약 차이가 있다면 어떤 게 더 좋은 것이다? 전공과 관련된 과목이 더 좋아야겠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그 공대를 갈 거다. 그러면 당연히 수학이나 물리나 어쨌든 정말 그런 과목들의 성적이 다른 국어, 영어 성적보다는 좋아야겠죠. 그런 식의 상대적인 우위를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자, 학업 태도. 자기 스스로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학습 전략 및 선택 및 계획을 수립해서 과정을 자기 태도, 자기 노력이다. 그래서 자,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해 자기주도적인 태도를 보인 노력과 경험이 있는가? 이제 이런 것들은 근데 사실 숫자로 표현되는 부분들은 아니잖아요. 숫자로 표현되는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소위 이건 정성평가 요소에 이제 들어가는 거고요. 이제 뭐 굳이 딱 집으면 세특에 이제 좀 서술이 돼 있어야겠죠. 자발적인 성취 동기와 목표의식을 가지고 넓고 깊게 학습하려는 의지와 열정이 있는가. 그래서 이게 이제 계속 저희가 뭐 1학년 때 뭐 했는지 보고 그러면 거기서 뭐가 디벨롭 되는지 식으로 많이들 상담이나 이제 그런 설명들을 하시잖아요. 보통 그 얘기가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교과 활동을 통해 지식의 폭을 확장하고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거 마찬가지. 그러니까 단순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오히려 약간 반대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갑자기 뜬금없이 뭐가 나오면 안 되겠죠 활동이. 그게 배우고 있는 이제 교과 과정이랑 뭔가 연결고리가 좀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교과 수업에 적극적이고 집중력이 있으며 스스로 참여하고 이해하는 태도 열정을 보이는가. 이거는 보통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그 세특을 쓰실 때 약간 평가나 이제 관찰의 부분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보통 보여주시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 그다음, 자, 이 굉장히 오해를 많이 받고 있는 탐구력. 어떤 대상에 대해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사물과 현상에 대해 탐구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 이 모두가 뭡니까? 예, 발표나 보고서입니다. 발표나 보고서예요. 이번 나오는 게.
그래서 교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탐구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가? 뭐 대표적으로 이과는 실험이겠죠. 실험일 거고 문과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보고서 쓰는 거나 발표 활동이 주로 될 거고요. 각종 교과 탐구 활동을 통해 창의적인 결과물을 산출하고 있는가? 이거는 사실은 보통은 이제 수행평가에서 많이 진행이 돼요. 수행평가가 부과하는 방식이 뭐 독후감일 수도 있고 글쓰기일 수도 있고 발표일 수도 톤에서 다양한데 거기서 이제 나오는 결과물에 대한 게 이제 소위 리서치가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성공적인 학업 생활에 적극적인 탐구이자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가? 요 지적 호기심 아까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현상에 대해서 그렇구나 라고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뭐 그런가 보지 나랑 무슨 상관 있어 이게 아니라 저거는 왜 그럴까 라고 이제 출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겠죠. 그냥 뭐 내가 이제 뭐 그 의료 쪽에 관심이 있다.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연대 의료환경학과 가는 친구들이 이제 약간 그러면 이제 이 의상 쪽하고 뭐 화학 쪽하고를 결합해서 많이 보는데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지금도 그런데 약간 건조하면은 정전기가 다 일어나잖아요. 옷에서 특히. 그러면 이 정전기라는 건 대체 뭐 왜 일어날까? 왜 건조하면 더 일어날까? 또 섬유 소재에 따라서 왜 다를까? 그냥 정전기, 뭐야 이거, 뭐 기분 나빠. 이게 불쾌해가 아니라 거기서부터 그럼 이제 그거를 과학적으로 탐구해 가는 거겠죠. 이런 과정들이 드러나는 게 탐구력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팁이 나와 있는데, 요건 이제 요 자료가 제시하고 있는 팁입니다. 자, 학업 역량은 교과 성취 정량적 측면도 중요해요. 주요 교과목 균형 잡힌 교과 활동을 하고 고르게 유지하도록 노력하세요. 주요 교과목이 아니란 이유는 특정 과목을 포기하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그래서 이제 여긴 제가 말씀드릴 게 두 가지인데 아까 한번 다시 반복할게요. 우리 학교에서 이 대학 이과를 가는 선배들은 대략 이 정도 내신이더라. 아마 오차가 생기부 상태에 따라서 한 0.3 정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전형 따라서 0.4까지도 어쨌든 근데 일단 거기에 필요한 최소 내신을 확보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그런 거 봤어요. 그 가끔 뭐 이 정보 과목 이런 게 7이나 6이 있는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뭔가 타당한 이유가 없다면 네, 전체 내신으로 물론 한 번 데미지를 받을 수 있지만 어 그거 자체가 약간 발목을 잡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과목 하나가 뭔가 터무니없이 뭐 버렸다거나 그런 식으로 나왔을 경우에는 학생부 중심 전형으로 가기는 힘들다라는 말씀 드릴 거고요. 그다음 내가 속한 고등학교가 어떤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는지 잘 확인해 주세요. 만약 희망과 기회를 줬다면 진로 교과는 선택해서 도전해 중요하죠, 그죠? 등급만이 아니라 수업 수행 과정에 대하여 더욱 신경 써서 관리해 주세요. 수업 수행 과정은 결국 뭘로 나타나요? 수행 평가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수행 평가 중요하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활동. 학교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탐구 활동에 자발적 의지를 가지고 참여한 경험이 중요하다. 성적이 계속해서 향상되지 않더라도 적극적인 태도와 의지가 선명히 드러나 있다면 충분히 긍정적인 인식을 줄 수 있다. 교과 영역의 수행평가 과정은 학생 스스로의 지식 활용 능력을 살펴보기 위한 탐구력을 확인하는 중요성. 그래서 역시 또 수행평가. 그래서 그 그런 거 이제 많이 아마 예상 질문인데 그러면 이런 소위 이제 생활 기록부에는 숫자화 되는 부분이 있고 글자로 서술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이제 활동은 아무래도 글자로 서술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형태에선 그러면 이 대체 이 글자가 좋으면 숫자를 얼마나 잡을 수 있느냐? 뭐 전형에 따라 차이 있는데 대략 한 0.2에서 0.4까지는 잡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정도. 근데 그 이상을 뭔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거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진 않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보통 저희가 대학이 서열화돼 있다 보니까 이제 보통 얘기를 할 때 저희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쨌든 뭐 의치안과 서연이 있고 보니까 이제 대학 합쳐서 얘기를 했을 때 그다음에 이제 고서성한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중경의시이가 있고 그다음에 뭐 건동숙이 있고 국숭세단이 있고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뭐 광명상가 라인이 있고 플러스 이제 뭐 삼여대라고 보통 저희가 얘기를 하죠. 대략 이렇게 이제 그냥 편의상 이렇게 부르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러면 글자가 좋으면 숫자를 어느 정도 극복이 가능하느냐 요거 한 단계 요 카테고리 하나를 넘어갈 정도로는 극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위쪽에서 이제 그러기 힘들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뭐 건동호수 갈 친구라면 뭐
이 카테고리 안이 아니라 이 숫자로는 이 정도인데 글자가 좋다면 요거보다 한 단계 위인 뭐 중경예시를 한번 꿈꿔볼 수 있고 국승세단 갈 친구라면 관동서 꿈꿔볼 수 있고 뭐 중경예시급이라면 고서성안을 꿈꿔볼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고서성안에서 위치한 서면으로 올라가긴 힘든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는 어차피 다섯 개 글자들이 좋기 때문에 그건 힘든 것 같고 근데 아마 이 고서성안부터 요 아래까지는 이 극복의 폭이 좀 클 수 있다. 한 단계씩 확실히 극복을 하는 것 같고 근데 이제 보통 사실은 이 국성세단 밑으로 내려가면 이 활동들이 되게 안 좋거든요. 거의 안 하거나 학생들이 솔직히 그렇게 챙기는 학생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뭐 한 단계 이상의 점프도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광명상가 갈 친구가 이게 엄청 좋은 숫대 뭐 건너무서 갔을 때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뭐 그건 예정이 경우 것 같고 어차피 이제 아래로 갈수록 좀 이 극복의 폭은 커질 수 있으나 대략 이제 한 단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다. 그다음에 이거 되게 중요한데 기록이요. 학교생활 기록부의 학업과 관련된 항목,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 이게 세특이죠. 창의적 체험 활동 사항, 자동 봉진, 행동 특성 정보의 행특이라 그러죠. 마지막에 있는 거. 최대한 자신이 학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한 구체적인 과정이 명확히 드러나야 해요. 그럼 이 얘기 여기 명시어 있어 너무 반가운데 우선 이제 그 제가 보통 이렇게 말씀드려요. 1,800개 정도의 지금 대학을 보내는 고등학교들이 있고 대략 한 1,500개 학교들은 입시에 별로 관심들이 없으시고요. 한 300개 학교 정도만 입시에 관심이 있고, 그중에서 한 150개 학교 정도 매우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보는 척도는 뭐냐? 척도는 뭐냐? 첫 번째는 이거예요. 행특.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에 아직도 학생의 인성에 대해서 써야 한다고. 그래서 이걸 거의 뭐 인성 아예 안 쓰는 건 아닌데, 뭐 학생의 인사성이 바르고 항상 아침 일찍 등교해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며 이런 내용 써주시는 학교가 한 1,500개예요. 아직도. 그래서 이제 여기 만약에 지금 중2나 중3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항상 입시 친화적인 학교, 뭐 일단 생기부를 열심히 써주는 학교다. 그럼 그 기준은 뭐냐? 그 학교 선배들의 생기부 행특을 봤을 때, 뭐 진로나 학업적인 내용은 거의 없고, 뭐 인성과 학생의 그런 뭐 캐릭터에 대한 거면 80% 그냥 써 있다. 그럼 그 학교는 입시랑은 별로 친한 학교가 아닙니다. 행특. 여기도 써 있잖아요. 학업 역량 쓰라고. 어디 행특에 써야 되는 거고요. 창체는 말할 것도 없죠. 예, 여기다 그냥 특히 자율활동 쪽에다가 진로활동 쪽에다가 그냥 학교에서 왔었던 뭐 특강, 무슨 학교 행사, 학생활동이거나 카피앤페이스트하는 학교다. 이런 학교들이 이것도 한 1,500개 학교들은 그렇게 하죠. 네, 이런 학교들은 입시에 별로 관심이 없으신 학교예요. 그래서 그런 걸 다 판단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 얘기하지만 반드시 활동을 수행한 결과에 그치지 않고 노력한 과정이 구체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학교 생활 기록을 꼼꼼히 관리해 주세요. 실제로 활동을 아무리 잘했어도 결국 기록이 안 되면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기록되는 거 신경 쓰셔야 되고요. 기록은 언제 된다? 학년 말에. 그래서 이제 1학년 때는 그냥 학생이 알아서 냈는데 2학년 때는 안 그래서 좀 왔어요라고 했을 때 제가 1학년 건 돌이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1학년 말부터 이제 그 12월 뭐 중순이겠죠. 12월 중순부터 1월 초까지인데 그 사이에 어떻게 기록되는지 챙기시고요. 꼼꼼히 확인하셔서 챙기셔야 되고 그리고 근데 제 좋게 쓰는 건 뭐냐? 제3자가 봤을 때 얘가 뭘 한 거구나. 그 과정을 알 수 있어야 되는데, 과정은 뭐냐면, 깨알같이 자세히 써주시면 돼요. 정해진 글자 수에 최대한 자세하게.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보통 500자 단위로 이제 그 항목들이 구성이 되는데, 아이템이 정말 많아요. 3개. 가능하면 2개 이내로 적어주시면 좋습니다. 얘는 이것도 있고요, 저것도 있고요, 그것도 있고요, 식으로 한 4개 나열해 버리면 과정을 절대 쓸 분량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과정에 들어갔을 때 디테일하게 써주시는 게 좋다. 여기서 그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럼 이제 아까 계속 이따가 보겠다고 말씀드렸던 이제 교과 전형들이 좀 이제 23, 24학년도 진로 선택 과목 기준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변화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도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교과 전형입니다. 교과 전형 원칙적으로 뭐죠? 숫자로만 가는 거예요. 내신의 그 생기부에는 숫자로만 가는 거. 이제 여기서 이제 뭘 주로 정리하고 있냐면 진로 선택 과목들, 그러니까 숫자로 나오지 않고 A, B, C로만 되는 과목들을 정리해 놓은 건데, 뭐, 이제 보통은 이제 이렇게 미반영이거나 안 했다가 이제 건대는 이제 원래 정성평가였죠. 정성평가. 이제 이거는 그러면 굉장히 좀 주관적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보통은 이런 식이죠. 뭐 A는 1등급, B는 2등급, C는 3등급으로 주겠다. 아니면 이제 뭐 A는 100, B는 95, C는 80. 보통은 이제 그 뭐 B까지 받아도 크게 상관없이 하는 학교들이 있고요. 근데 이제 학교들이 강남대죠. 건대 같은 경우는 이미 일찌감치 정성평가로 해서 이제 이걸 좀 따져서 반영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경희대 같은 경우도 요것들을 20% 반영하는데 상위 세 과목. 그러니까 이거 사실 이렇게 되면 별 차이는 없겠죠. 별 차이는 없다고 되어 있는 것이고 고대는 좀 방법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 입시 요강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거는 여기 계산식이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어쨌든 완전히 정량적으로 반영이 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뭐 주로 근데 어쨌든 전반 추세 보시면 반영을 안 하다가 다 뭔가 그래 반영하는 쪽으로 넘어가고 있죠. 왜냐하면 이 선택 과목들이 점점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걸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도 여전히 이제 뭐 안 하는 학교, 동국대는 안 하네요. 안 하는 학교들이 남아 있고 어쨌든 그래서 점점 반영을 하는 쪽, 그다음에 반영을 점점 정교하게 하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도 서강대도 되어 있는데 어쨌든 100점 이상이 모두 100점을 하겠다라고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편차가 발생을 하겠죠, 그죠? 그런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되면 사실은 뭐 상위 세 과목이면 큰 차이 없을 거고요. 그러니까 상위 몇 과목 반영이면 사실 별 의미 없겠죠. 여기도 이제 미반영에서 바뀌었고 네, 전반 추세가 이제 반영을 하는 쪽으로 그다음에 더 정교하게 반영하는 쪽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사실 뭐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사실 여기는 숙명여대 같은 경우는 이제 3등 B가 있으면 이건 치명적이겠죠, 그죠? 그렇게 되면 같고요. 연대 같은 경우는 좀 복잡해서 이것도 전형 요강을 이제 보셔야지 맞을 수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그 기본적으로는 일단은 뭐 일단 뭐 A와 B에 좀 다르죠. 그래서 이제 이게 A가 이제 선택 과목 중에서 약간 주요 과목들, B가 이제 주요 과목이 아닌 경우인데, 주요 과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별을 좀 두고 있죠. B로 갔을 때. 그다음에 이제 성취점 미수단을 반영해서 어쨌든 점점 크게 가고 있고, 중앙대는 그대로 10% 반영으로 성취도의 환산 점수로 가고 있고요. 의대도 반영한 쪽으로 바뀌었고, 네, 그래서 이제 큰 트렌드, 반영 안 한 쪽, 반영하는 쪽으로, 그 다음에 반영을 하더라도 더 정교하게 하고, 이제 그 A가 아닌 경우에 이제 좀, 데미지가 오도록 하는 식으로 설계 자체가 바뀌고 있다. 이제 그만큼 선택 과목들의 중요성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 그럼 학생부 종합전형 어떠냐? 지금 오늘 저희가 보는 건 뭐예요? 학업 역량 총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제 아까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었는데 활동으로 그러니까 글자로 숫자를 구곡할 수 있다. 근데 그게 학교나 전형에 따라 다르다. 그게 왜 나오냐면 여기 보시는 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학업 역량이 뭐 20이나 25나 이런 데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는 이제 글자로 뭔가 극복할 여지가 커지는 거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학업 보수 역량이나 이런 게 이제 반영 비율이 높을 때에는 그만큼 이제 상대적으로 그 숫자의 중요성이 더 커지겠죠. 그래서 이제 이걸 보실 때도 이제 그런 걸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보시면 뭐 쭉 대학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건대 같은 경우는 이게 30대 있고 진로 역량이 40으로 돼 있죠. 그럼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학업 역량도 중요하지만 진로 역량도 중요하구나.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지금 그래도 이제 아무래도 주요 학교에도 관심이 있으실 테니까 그리고 이제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비율이 나와 있었는데 일단 비율이 빠졌고요. 그죠? 그럼 이건 좀 더 이제 학교 측에서 정성적으로 보겠다는 얘기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무래도 글자를 강조하는 쪽으로 가게 될 확률이 높고 그냥 경험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제 완전 이제 생일반고보다는 제가 보통 분류했을 때 이제 ABC 그룹 상대적으로 입시 실적이 좋은 학교들이 더 유리해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리고 고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학업력이 상당히 올라가요. 근데 이건 학종을 근데 계적은 좀 바뀔 겁니다. 이건 학업고수 전형인지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비율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이제 어떤 쪽을 높게 보느냐 이제 소위 말 숫자화 되는 거의 비율이 어떻게 될 것이냐를 보시면 거의 맞을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동국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오히려 보고 있죠. 그다음에 서강대도 높죠 굉장히. 그러니까 이 상대적으로 여기가 이제 볼 수 있고요. 수리 18. 네, 서울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학업 수월성, 이렇게 얘기를 성대는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약간 전형에 따른 차이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학과별 전형인지 또 이제
계열로 법제성되는 게 그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여기서 이 중요한 거는 이제 왼쪽과 오른쪽 22년도, 23년도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거 위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성신, 세종, 성명, 숭실, 아주, 연세 되어 있고, 이쪽은 어떻게 보면 연대가 거의 지금까지 나왔던 건 그쪽이 가장 높죠.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 내신이 좀 빡빡하게 느껴지는 거죠. 오히려 서울대보다도. 그다음에 가르쳐서 이대, 유아여대, 인천대, 일화대, 차인과대, 한국외대까지 가고 있습니다. 이제 상대적으로 이 비율이 나와 있지 않은 곳은 아무래도 이제 학교 측이 좀 더 학생의 그런 적합성을 높게 본다라고 보시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자료들이 좀 한번 정리를 해서 보여드렸고요. 늦게 들어오신 분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자료들은 네, 여기서 가져온 자료였습니다. 네, 학생부 유준형 어떻게 평가하느냐, 학업 역량 공식을 정리한 자료들이었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앞서 요 5개로 유제를 드렸으니까 그냥 약간 간단히 다시 정리를 하면 그러면 과목 선택이 내신보다 중요할 수 있느냐? 아까 말씀드린 그거죠. 만일에 그 필요한 내신에 우리 고등학교에서 잠깐 이제 이게 낯서실 수 있는 우리 고등학교 뭐냐면 제가 고등학교를 항상 5개 군 정도로 분류해서 말씀드리잖아요. A그룹. 어쨌든 뭐 서울대 여기 서울대는 이제 다른 학교 의치대를 포함한 개념이에요. 의치대를 30명 이상 가는 학교. 물론 이거 중복 합격 빼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B그룹, A그룹. B그룹은 뭐 20명 이상. 수시로. 정시는 의미 없어요. 정시는 학교 역량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C그룹은 10명 이상. 이 분류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B그룹은 5명 이상. 아이고, 5명 이상이요. E그룹은 이제 뭐 0에서 5명. 이렇게 봤을 때, 이 이제 본인 고등학교 어느 그룹에 따라 달라지긴 할 텐데, 여기서 그러면 일단 내신을 갖췄다라고 했을 때, 그때는 내신 뭐 0.1, 0.2보다는 뭐가 더 중요하다? 필요한 과목을 들었냐 안 들었냐. 선택 과목을 우리 학교에 열렸는데 안 들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불이익일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럼 이제 이렇게 항상 극단적으로 질문하시죠. 그럼 그거 안 들으면 떨어지나요? 안 들으면 떨어지진 않을 겁니다. 근데 붙은 애들을 보면 아마 대부분 다 들었을 거예요. 네, 보통 그렇게 되고요. 그럼 내신은 1학년 때 끝나느냐? 지금 체제로 가면, 그러니까 지금 아마 이제 그 고2까지는 뭐 9등급 내신이 나오는 과목들이 있으니까 끝나진 않겠지만 1학년 내신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해지긴 하겠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잘하는 학생들은 뭐 ABC 나왔을 때 A를 못 받는 일은 없으니까. 근데 이제 앞으로는 아마 거기서도 이제 혹시라도 B를 받으면 치명적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고교학점제가 본격 적용되는 25학년도부터는 내신은 사실상 공통 과목에만 적용이 되니까 그러니까 아마 국영수 통사 통과 정도겠죠. 그러면 이제 1학년 때 끝날 가능성이 높죠. 선택 과목은 A만 받으면 충분하냐? 일단은 향후 2년 정도는 A만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학교에 따라서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여기 이제 그냥 뭐 성취도의 단위수를 곱한다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뭐 간혹 실수를 해서라도 단위수가 높은 거에서 뭐 저기 피해를 받거나 아니면 이제 학교별로 이거는 좀 다른 얘기긴 한데 환산 점수에서 이제 손해를 보게 되면은 타격이 올 수도 있겠는데 아마 향후 2년 동안은 A만 유지를 하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정시 내신 좌우하느냐 뭐 요 내용 중에 그것은 없었는데 서울대학교가 이제 치렀잖아요. 그죠? 정시에서 이 내신을 만약에 치렀는데 뭐 예상도 그랬고 결과도 그렇고 생각보다 별로 영향은 없다라고 일단 나왔죠.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일단 가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 고대도 올해 시행되지만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럼 고교학점제 이후의 정답은 일반고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반고도 이제 일반고 나름일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아까 제가 이렇게 고등학교 등급을 좀뭐 본의 아니게 나눠서 말씀드렸는데 만일에 이제 일반고 중에서도 일반고가 아마 제가 알기로 A그룹이나 B그룹인 일반고는 없고요. 아마 C그룹 정도부터가 이제 진짜 일반고가 있을 텐데 아마 뭐 C그룹에 들어가거나 D그룹에 들어가는 일반고는 괜찮을 것 같아요. 뭐 그냥 제가 대치동에서 일을 하니까 단점을 말씀드리면 뭐 숙명여고나 단대보고 같은 경우는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거기는 뭐 여기 나오는 고교학점제 과목들도 잘 열릴 거고 운영도 할 거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2그룹에 속하는 그리고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1800개 학교 중에 1500개 학에 속하는 절대다수 일반고들은 네, 고교학점제로 가면은 불리해지겠죠. 왜냐하면 과목이 제대로 개설이 안 될 수도 있고
개설이 돼도 이제 운영이 잘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운영해본 경험도 없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분명히 불리해질 것이 있다. 그래서 큰 틀에서는 저는 일반고는 답이 아니라고 봐요. 고교학 점제로 가게 되면.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C그룹이나 D그룹의 일반고라면 괜찮을 것이다. 근데 절대 다수의 일반고가 속해 있는 E그룹이라면 네, 그때는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이 정도고요. 혹시 뭐 질문이 있으시면 채팅창으로 좀 주시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주실 동안 몇 가지만 좀 광고 말씀을 드리면, 네, 요거죠. 일단 아까 제가 다양한 설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렇게 지금 설명해드리 진행 중이고요. 일단 팩트 체크는 오늘은 제가 단독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매달 진행된 세미나고, 일단 가장 임박해 있는 건 이번 주 토요일에 전문가 콜라보 설명회를 한번 더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제 다시 아마 3월인가요? 2월인가요? 한번 모셨었는데, 그 성재용 소장님 네, 모시고 정시에 대한 말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보다는 정시 경험이 더 많으시기 때문에 정시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다른 설명회들은 이제 여기 밴드를 통해서 공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고 요 밴드 혹시 아직도 가입 안 하신 분들 계시면 요 성인님 에듀케이션 가입해 주시면 제가 요 설명회 공지나 뭐 이런 거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특강이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중간고사 한창 내신 기간이긴 한데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 일단 상반기 주말 특강으로 4월 마지막 주 29일과 30일에 일단 오전에는 탐구 보고서 아까 이제 심화 탐구 중요하다는 얘기 계속 나왔잖아요. 그래서 선고 실험 연구 보고 작성법이라 그래서 뭐 일단 대상은 중3 고1입니다. 중3 고1인데 아직 고2도 좀 익숙치 않으시면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게 제가 3일절 날 대치동에서 했던 강의인데 그것과 똑같이 29일 토요일은 일단 온라인 줌으로 할 거고 30일은 현강을 하려고 해요. 현강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요거는 저한테 문자를 좀 남겨주시면 제가 다시 상담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문자는 요거고요. 이런 강의가 있고 요거는 이제 뭐 중3, 고1, 고2들 들으면 좋은 강의고 그리고 오은 의생명 세특 특강 요것도 마찬가지로 3일절에 했던 내용이에요. 근데 평강에 못 오신 분들이 있어서 역시 한 번 더 하는데 앙콜로 온라인 줌으로 29일 날 한 번 할 거고요. 그다음에 30일 일요일에 역시 현강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온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학생이나 학부모나 누가 들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도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니까 예, 연락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늦게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네요. 그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린이날 특강은 네, 이렇게 진행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 일단 면접 문제가 지난 3월 말에 공개가 됐기 때문에 그걸 좀 바탕으로 해서 기출 특강을 일단 1차를 파트 A, 그러니까 오전 문항들을 좀 5월 5일 날 하고 아마 오후에 풀었던 문항들은 제가 석가탄신일에 진행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요 오전 문항 위주로 일단 준비를 해서 서울대, 연대, 고대 문과 면접 문제들 특강 있고 요거는 퍼스트인에서 진행이 일단 할 것 같고요. 오른쪽 혜택 특강 제가 계속 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자연과학, 이제 의학, 자연공학, 철학 계열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요 책 하나 같이 볼 거고요. 과학에서 가치는 무엇인가? 네, 제가 봤을 때 올해 제가 가장 흥미진진하게 읽은 책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책, 그 다음에 이슈들로서. 요거는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수행평가 아이템을 좀 미리 본인이 이 리서치를 같이 해보는 수업이에요. 제가 자료 제공을 설명을 해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요걸 들으시면 아마 요쪽 계열 생각하는 친구들은 1학기 세특 주제들은 한 서너 개씩 다 확보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일단 요새 게임 중독, 질병이냐 과몰입이냐 얘기 나왔었는데 그 다음에 후쿠시마 그 원전수 얘기 뭐 등등 이런 것들 몇 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국악학원 진행 예정인데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내용이 궁금하시면 일단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좋겠어요. 네, 이런 특강들 진행 예정이니까요. 뭐 필요하신 분들은 주시고, 그다음 마찬가지로 1대1 멘토링, 그다음 뭐 진로나 설계 컨설팅 같이 진행하고 있으니까 저한테 문자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좀 앞으로 돌려놓고요. 질문들 몇 개 들어온 것 같은데 제가 차례대로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1 학생이라고 주셨고요.
아, 이거는 저는 상관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신 따기 어려운 데라서 뭐 10중 8구는 이체한 약속할 성적이 안 나올 텐데 이걸로 지금 1학년 1학기에 가도 되느냐? 네, 가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어,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특히 수행평가에서 본인의 어떤 직업적인 걸 한 거잖아요, 진로를. 그래서 이제 그쪽 뭐 의치학 수를 할 수도 있고, 이제 거기서 이제 근데 나중에 진로라는 건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크게 보면은 그 이제 생명이라든가 아니면 뭐 크게 보면 생명이라는 건 이제 뭐 동식물학과랑 이런 식으로 바뀔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 지금 하시는 건 상관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거잖아요. 너는 의대 가려던 애가 왜 예를 들면 뭐 생명공학과에 왔어. 이런 일은 없어요. 네. 그런 경우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상관은 없습니다. 그대로 진행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행평가는 그때그때 진행이 되고 진행한 걸로 기재를 해주시기 때문에 나중에 뭔가 할 수는 없죠. 네, 이건 그대로 가셔도 되는 거고요. 아, 한 분이 다 주신 거였구나. 그다음에 자료를 한 페이지 봤으면 좋겠다. 네, 자료를 다른 질문 주실 때까지 자료를 한 페이지 넘기고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였습니다. 통해서 특목고와 일반고의 예시 등급 차이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이 학교나 학과마다 다른데요. 이걸 뭐 설명드린 방법이 잠시만요.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걸 좀 공유를 해놓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시면 예를 들어서 뭘로 할까요? 편하게 그냥 네이버에서 검색되는 걸 제가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면 저 그냥 제가 그냥 네이버에 치면 나오는 거 그냥 가지고 왔어요. 그냥 뭐 저랑 이 사이트랑 아무 상관없습니다. 뭐 사회학과라고 나와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입결들이 정리가 돼 있잖아요. 근데 보시면 예를 들어 이 경희대 사회학과는 뭐 2021 2.00, 고대는 학업 우수형은 2.4, 2.8. 근데 이게 다 똑같이 적용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셨을 때 이게 뭐 몇 퍼센트 컷인지 봐야 되겠지만 예를 2.8이라고 하면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A그룹 학교일 가능성이 높아요. 음. 그래서 이제 제가 그냥 말씀드리면 여기 나왔으니까 제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이제 정리를 하면 예를 들어 고대 뭐 학업 우수형 계열적 화평이든 사회학과다. 그러면 제가 A, B, C, D 말씀드렸으니까 저는 이제 A그룹은 대략 3 초중 정도로 잡아요. A그룹 거는 여기는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문과니까 뭐 대원외고, 하나고, 의대부고 이런 학교들이 민사고는 좀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것처럼 그 인원이 적기 때문에 B그룹은 제가 대략 3 안팎으로 말씀을 드려요. 여기는 서울대를 보통 수시로 한 20명 정도 보내는 학교들, 그러니까 이 대원외고 빼고 뭐 한영, 뭐 명덕, 대일, 그다음에 뭐 휘문, 일반고 중에 뭐 이런 학교들, 그다음에 C그룹 학교들이 있죠. C그룹 학교들은 제가 대략 이 후반을 얘기를 해요. 이 중. 그다음에 D그룹은 이제 이 초중을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2그룹은 이제 이 안팎이나 1 후반을 말씀을 드려요.
물론 이제 이거는 여기서 오차 범위는 발생을 해요. 플러스 마이너스 0.3 정도. 이제 여기서는 단순히 특목고 일반고가 아니라 특목고도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외고를 따졌을 때도 뭐 외고랑 저기 뭐 이제 예를 들어 지방에 있는 무슨 외고랑 똑같이 보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 학교 실적을 얼마나 내는 학교인지 따라 다르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신은 이제 그렇게 잡으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이게 제일 정확한 거는 우리 고등학교의 1년 선배들 실적이 어떤지 보시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다음 위생명을 쓰다가 완전히 방향이 바뀐다. 근데 그 완전히 방향이 바뀐다는 게 얼마나 바뀌는 건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얘가 의생명을 하다가 근데 어쨌든 의생명이라면 기본적으로 기본 과목이 잡히는 게 일단 수학하고 이제 생명하고 그다음에 뭐 화학이 잡힐 수가 안 잡힐 수 있는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래서 갑자기 그럼 얘가 그래서 컴퓨터공학과를 간다 이런 게 아닌 이상 그 타당성을 걱정하실 필요는 저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의생명을 쓰다가 이제 친구들이 틀 때 살짝 틀 때 뭐 생명공학 그다음에 뭐 아니면 생명과학 아니면 이제 좀 더 낮춘다고 했을 때 뭐 농생대 이 정도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계열 안 쓰시는 거는 그거는 이제 뭔가 이거에 대한 뭔가 익스큐즈를 하실 필요는 없어요. 네, 또 다른 궁금증 있으실까요? 그래서 이제 이 막상 고등학교 생활 학부모를 안 해보시거나 이제 그러신 분들이 이제 그런 말씀들 하시거든요. 아니, 진로라는 게 수십 번도 더 바뀌는데, 수십 번도 더 바뀌는데, 어떻게 이걸 꼭 진로를 정해서 하라고 얘기를 하느냐. 근데 그냥 제가 경험적으로 보면 이 주요 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가는 친구들은 아무리 이제 교과가 나 학종이라고 하더라도 뭐 보통의 이제 일반고에서 아무리 이제 뭐 2그룹 가장 낮은 그룹의 일반고라면 대략 한 그래도 내신이 2점 초중반 2.5 이내 그다음에 뭐 한 D그룹 정도 C그룹 정도 되는 거라고 하면 뭐 어쨌든 2점대 내신이 나와야 학종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 친구들은 근데 그 정도 내신 나온다는 거는 상위 11%예요. 그리고 그 친구들은 당연히 그 고민이 있어요. 음. 그래서 이제 뭐 이래서 보통 오셔서 뭐 아니 애들 진로가 바뀌는데 어떻게 그런 식으로 하느냐 내지는 그걸 어떻게 정하냐 그러면 그걸 못 정하고 있다면 좀 역설적이지만 공부에 별로 관심이 없는 학생들이죠. 그럼 그 학생들은 학종으로 가지 말고 다른 전형으로 가야죠. 그리고 자유학기제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보통들 어쨌든 학종의 주 대상이 되는 친구들은 여기에 대한 생각들이나 레인지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안 정해져 있다면 아까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형은 다양하잖아요. 수능으로 갈 수도 있고 뭐 많진 않지만 의술로도 갈 수도 있고 아니 그쪽 전형으로 가시는 게 맞겠죠. 네, 다른 질문 더 없으시면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토요일에 또 전문가분 모시고 정시에 대한 말씀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